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초개념 시리즈. 오늘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원고 작성 규정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방법, 특히 어떻게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특히 대학원생들이 교수님들에게 연구 논문을 쓸 때 그때 원고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문 분야가 각기 다른 이제 규정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는 미국 심리학회가 만들어 놓은 APA 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6 에디션 여섯 번째 그 본을 많이 사용했는데 2년 전에 이제 세븐스 에디션으로 바뀌어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를 시켜주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APA의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6 에디션으로 작성했던 것과 7 에디션으로 작성했던 것을 그 페이퍼를 같이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고 또 예를 그 규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비디오를 쭉 보시면 논문을 쓸 때 표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세븐스에서는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원생들, 논문을 직접 쓰시는 분이나 어떤 우리 연구자들, 특히 또 편집을이랑 관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매뉴얼을 항상 보고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먼저는 여기 그 AP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6 에디션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걸로 우리 한국은 이걸로 쓰고 있는데, 우리 언론학부라든지 방송학부도 6 에디션의 기초에서 영어 논문을, 영어 참고 문헌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국내 문헌도 그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뀌었고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이제 국제 저널에서는 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회도 논문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이 그 APA 스타일의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1929년도에 이제 7페이지로 짧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마다 새로 이제 규정들을 업데이트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특히 새로운 어, 그 입력 기계, 타자기라든지 전동 타자기 또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싱, 예? 뭐 여기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글 쓰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출판사가 기존에 하는 일들을 저자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이제 규정들이 계속 바뀌고 업데이트된 게 있고, 특히 또 이제 인터넷이 하면서 인터넷 자료들을 어떻게 인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규범이 바뀌어서 특히 젠더에 관련된 규범들이 바뀌고, 그런 평등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그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에 세븐스 에디션으로 이 책이 나왔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논문 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영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이 잘 돼 있고, 글 쓰는 방법, 어떻게 글을 간결하게 쓸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꼭 그 대학원생들이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 매뉴스크립트랑 아티클스, 원고랑 논문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과 선생의 그 사이에 우리 페이퍼가 있고, 또 이제 저자들이 논문을 썼으면 출판사한테 그러니까 그 논문을 심사를 하게 되고, 다른 학자들이 또 이제 편집자들이 그거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직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미완성된 상태인데, 이때를 원고라고 하죠. 여기서 선생과 학생 간에, 그 다음에 저자와 심사자들 간에 명확하게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규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원고입니다. 그것이 APA가 그런 규정 중에 하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아, 그 예를 들어서 더블 스페이스로 한다든지 그거는 심사자들이 그래서 코멘트를 적기도 좋고 또 보기도 하기 위해서 더블 스페이스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게 여기서 내용적으로 이제 완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출판사로 넘어가서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거는 아티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출판사가 출판사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규정들은 뭐냐면 다 매뉴스크립트 원고의 작성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미 출판된 논문들을 보고 레퍼런스라든지 그 형식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출판사들 각기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원고 작성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세븐스 에디션에서 뭐가 바뀌었느냐? 첫 번째 타이틀 페이지 표지가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더 간편하고 쉽게 바뀌기도 하고 학생 버전 표지도 새로 이제 규정이 생겼고 헤딩스는 단락이 제목인데 이게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에서 이제 단락 제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들도 일부분 바뀌었습니다. 논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할 때도 몇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3명 이상의 저자의 논문일 때 첫 번째부터 인용할 때부터 레스네임 쓰고 첫 번째 저자의 레스네임 쓰고 atall로 처리하면 됩니다. 누구 왜 이렇게. 그다음 싱귤라 데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 뭐뭐 했다. 근데 his or her dogs 뭐 이렇게 그때 다시 이제 그 사람 젠더를 모를 때는 his or hers 뭐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 당연히 썼는데 이제는 they라는 걸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젠더 free 하는 그래서 singular they라는 걸로 하기로 했다.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하는 데 있어서 DOI 이게 논문 식별 변호인데 DOI를 하는 형식이라든지 특히 하이퍼링크를 제시하는 형식이 바뀌었고 그 출판사를 거기 기재할 때 그 방식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6까지는 tables 표랑 그림 figures를 그러니까 그걸 보고하는 형식이 달랐어요. 약간씩 표는 제목이고 그림은 캡션이고 위에다 달고 뭐 이렇게 뭐 아래다 달고 뭐 이렇게 뭐 다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세븐스 에디션에서 훨씬 더 좋아졌죠. 자, 그래서 제가 요 페이퍼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 건데 이 원고는 제가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널에 제가 제출했던 최종본인데 요때는 20년 이전에 했기 때문에 6 에디션으로 APA 6 에디션으로서 쓴 글이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표지가 있고 그때는 러닝 헤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썼고 저자 이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자 소속 이런 식으로 했고 author note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abstract인데 물론 심사할 때는 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제출하죠. 표지 따로 그 다음에 본문 따로 abstract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6 에디션인데 그거를 이제 세븐스를 바꿔봤어요. 제가 이렇게 세븐스 에디션으로 바꾼 건데 사실 요걸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리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AP의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가 러닝 헤드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러닝 헤드가 없어지고 다 위에 머릿말을 이용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요 러닝 헤드라고 요 러닝 헤드가 그 논문의 핵심 두 개 내지 세 개의 다 키워드를 제시하는 거죠. 모든 페이지 위에 보기 좋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바뀌었느냐? 제목을 이번에는 굵게 볼드 처리한다. 그것이 바뀌었고, 자, 제목은 보면 모든 주요 단어들을 다 capitalize, 대문자화, 첫 글자를 대문자화합니다. 그래서 주제목과 그 부제목에 이제 이건 다 이건 대문자 쓰고 그리고 뭐 이 전치사든가 정관사는 하지 않겠죠. 근데 전치사 중에서도 4개 이상의 그 실러벌스가 있으면 그렇게 또 캐피탈 와이즈를 합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근데 저자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저자,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저자 이름을 적고 그 위에다 위첨자로 숫자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위첨자로. 그렇게 해서 1 위첨자 쓰고 그 사람의 소속, 2 이렇게 소속, 3 소속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많은 저널들이 논문을 출판할 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하지 않고 출판사가 했는데 이제는 저자들이 하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훨씬 스페이스도 줄어들고 그래서 쓰기 편해졌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어서노트는 맨 처음에 이제 각자 그 저자들의 이 소속을 다시 한번 표시하는데 디파트먼트를 근데 이 ORCID라고 그 연구자 식별 번호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 연구자 번호에 근데 그래서 그 연구자 번호를 여기다가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 제시하면 연구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논문을 했는가 금방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문단 바꾸고 들여쓰기 하고 그다음에 교신 저자가 누구다. 예? 교신 저자는 편집자랑 소통하는 사람을 교신 저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신 저자가 반드시 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논문 제출은 뭐 학생 보고 하라 그러고 표기는 뭐 교신 저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신 저자의 의미는 편집자랑 에디터랑 소통하는 파일을 주고받는 사람이 교신 저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앱스트랙트도 여기에 일단은 그 요거를 굵은 글자 볼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앱스트랙트는 어떻게 적나요? 이거는 대부분 150자나 200자 정도로 이 그 저널들마다 규정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하죠. 그렇게 하고 전혀 들여쓰기 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사실은 큰 단락단락들이 있는데 연구의 목적, 뭐 연구 핵심 주장,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이렇게 이제 연구 방법이 있겠죠. 이건 온라인 익스페리먼트를 했다. 연구 결과, 뭐 함의 이런 걸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나 핵심어인데, 요 키워드는 요걸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고, 키워드가 한 단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탈릭처럼 해서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적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학생들 페이퍼도 있는데 학생들 페이퍼도 표지를 과제 낼 때 이렇게 내는 거를 APA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볼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학생 이름 적고 학과 이름 적고 과목 이름 적고 교수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인데 맨 처음에 제목을 다시 한번 적고 인트로덕션을 할 때 인트로덕션은 따로 인트로덕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들여쓰기를 하고 쭉 씁니다. 이렇게 하다가 참고문을 할 때는 이렇게 저자의 last name 성, surname을 이렇게 두 명일 때는 and하고 그다음에 출판 연도를 이렇게만 갈로해서 적어주고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어디에 있다? 레퍼런스라고 맨 뒤에 논문의 맨 끝에 보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레퍼런스에 자세히 서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매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시바인 참 피시바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피시바인 and 에이젠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세 명의 저자들이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6 에디션까지는 첫 인용 때는 저자 이름들을 다 써주고 두 번째부터는 등등 해서 라틴어를 이야기하는 at all 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앞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렇게 하자.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뀐 내용인데 좀 편해졌죠, 더. 자, 그리고 여기는 제 6 에디션 자체부터 그냥 등등에 섰는데 첫 번째 인용에도 왜 그랬느냐? 여기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애초에 여기 사람들이 많았어. 여기 보면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예? 여기 심지어 점점점 했었는데 여기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면 6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애들로 한다는데 지금은 상관없죠.
근데 여기 이제 또 규정이 바뀐 게 뭐냐면은 여기에 옛날에 6명까지만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는 20명까지는 다 이름을 다 적어주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일단 닫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주소고 요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개를 인용을 할 때는 이 last name의 앞 글자를 알파벳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연도가 아니고 이게 알파벳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이 끝난 거예요.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제목들을 달겠죠. 단락 제목인데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그럴 때 굵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첫 번째 단어들을 다 캐피탈라이즈 대문자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쓰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인용을 할 때는 직접 인용이라 하죠. 직접 인용할 때는 코테이션 마크라고 페이지 넘버를 달아줍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직접 인용할 때 반드시 페이지 넘버를 달아준 찾아서. 근데 예전에는 직접 인용이 아니면은 페이지 넘버를 무조건 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븐스 에디션은 또 바뀌어갖고 규정이 페이지 넘버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직접 인용이 아니더라도 그 책의 몇 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넘버를 달기도 합니다. 요게 풋노트인데 예전에는 이 풋노트라는 거는 각주라 그래서 페이지 밑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고 논문의 맨 뒤에 달리는 것도 있어요. 그걸 엔드노트라 그러죠. 후주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 다 원고 단계에서는 다 그 후주로 처리했어요. 근데 제목은 풋노트로 했는데 후주로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출판사들이 그거를 나중에 각주로 바꾸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세븐스 에디션에는 원하면은 자유를 줬어요. 근데 각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각주로 해라. 우리 사실 각주로 하는 게 편하죠. 근데 각주로 처리하라. 그래서 우리 여기 논문에 보면 참조 이렇게 워드에 보면 미주 삽입 각주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각주를 달면 자동적으로 이게 생기고 요 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대해서도 자, 자세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느냐? APA 보면 자, 그래서 footnote에 대한 규정인데 footnote는 뭐냐면 place each footnote at the bottom of the page.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alternatively 대안적으로는 뭐 separate page after reference 레퍼런스 뒤에 참고문은 뒤에다가 끝에 갖다 붙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다 더블 스페이스 해야 돼. 더블 스페이스하고 인덴티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라는데 이 사람들이 얘는 여기 거기 얘는 사실 이게 싱글 스페이스로 했어요. 근데 자 인덴트 했죠. 각주 처리했죠. 인덴트하고 넘버하고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 예로 볼 때는 이거를 대부분 이제 각주는 그 논문 출판사 보면은 폰트 사이즈도 좀 작고 싱글 스페이스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작게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더블 스페이스 하는 것 같고 이건 싱글 스페이스로 이렇게 좁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싱글 스페이스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아시겠죠? 풋노트는 이제 진짜 풋노트 같이 그 각주로 페이지마다 달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게 이게 블락 코테이션이라 하는 거죠. 직접 인용인데 40자 이상일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다. 페이지 넘버를 꼭 적어줘야 되고 여기 강조라는 거냐면 다 굵게 하거나 아니면 이탈릭체로 하면 이게 기울기 이탈릭체로 만들면 그게 강조가 된 거예요. 강조를 했을 때는 강조를 에디드 한 거다. 이탈릭체 한 거는 내가 한 거다. 저자가 이런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렉트 코테이션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죠. 브락 코테이션 하는데 브락 코테이션도 40자 이상인 경우는 블락으로 해서 전체를 인덴트해서 전체를 들여서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다 더블 스페이스로 하는 거예요. 더블 스페이스 더 엔타이어 블락 코테이션. 근데 우리 보면 싱글 스페이스라는 사람도 있고 더블 스페이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더블 스페이스로 하는 게 원칙이다.
더블 스페이스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스페이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단락 제목이죠. 단락 제목인데 between 같은 경우는 전치사이지만 네 글자 이상 되면 이렇게 요것도 capitalize 합니다.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요게 suppose a person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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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어서 할 때 his or her beliefs 옛날에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쓴다? their beliefs라고 이렇게 복수로 받는다. singular they로 받는다. singular they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they는 뭐냐? 뭘 가리키냐? person who use wherever their pronoun인데 generic third person singular pronoun to refer a person gender is unknown. gender가 unknown 됐을 때는 이제 his or her 뭐 이렇게 쓰지 않고 they로 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each participant turned in their question. their로 쓰면 된다. his or her로 쓰지 않는다. she 갈로치고 뭐 she slash 이거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냥 themselves, 오케이, themselves, their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인용 때에도 애돌 등등으로 쓴다. 이건 애돌은 2명 이상에 대해 그런 규정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명 이상일 경우에 애돌을 쓴다. 2명 이상인 경우에. 자, 가설 H1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거는 그 APA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걸 H1을 볼드로 하라든지 뭐 이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요게 M 킴 에롤 이렇게 돼 있죠. M 킴 에롤.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자, 일단 먼저 규정을 한번 봅시다. 규정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If the first authors of multiple references share the same surname. 자, 김 3명 이상이야. 김 블라블라블라 하고 뭐 연도 있고 또 김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김이야. 다른 김이야. 이럴 때는 연도는 달라요. 근데 연도를 다르더라도 same surname but have different initials include the first author's initials in all text citations even the year of publication differ.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J.M. Taylor New Year T. Taylor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멀티플 레퍼런스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내 생각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한번 봅시다. 우리 케이스가 이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참고 문헌에 가면 킴이 우리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리 뭐 그러면 그 논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킴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킴 4명인데 여기서 이것도 킴 에롤이고 이것도 킴 에롤인데 이럴 때는 16년이면은 요걸 킴 에롤 이렇게 적어야 된다. 앞에 다 붙여줘야 돼 전부 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게 나왔다. 그러면 H period, S period, 김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에롤로 다 적어주면 돼.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면 사실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할 때마다 생겼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바뀌었다. 자, there 이렇게 써주고 자, 메서드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메서드에 가면은 participants 있게 요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애돌로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냐? 통계는 이제 방법론에서 특히 방법론에서 이렇게 이제 달락달락 가다가 중간에 대부분 이제 메저가 나와요. 측정 문항, 이게 변수의 측정이 나오면 이게 하나가 또 더 내려가요. 근데 이 단위가 단락이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6 에디션에서는 perceived social similarity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리고 점 찍고 그다음 여기 바로 이어서 문장을 적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2수준입니다. 여기 3수준을 똑같이 하는데 기울이는 걸로 3수준. 그렇게 하면 4수준, 5수준에 대한 이게 이제 요것도 요 안에 들어쓰는 건 요게 이제 4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자,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에 보면 자, 여기서 여기
여기 메서드가 1수준이고 participant 2수준, measure 3수준인데 self esteem 이렇게 눕히죠. 그 대문자를 할 때 여기 하이픈 뒤에도 대문자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예? 예. 그렇죠. 여기 여기 되게 대문자 소문자가 되게 헷갈리는데 네. 다 대문자 처리하고 다 캐피탈라이즈 하는데 점 찍고 그 연결해 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 자세한 규정이 나왔어요. 플러시라는 건 붙여 쓰는 거 앞에 들어서게 하지 않는 거고 볼드는 하고 이렇게 써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넘버 헤딩스가 있는데 자, if three levels are needed. 세 단계가 필요하면 레벨 1, 2, 3를 쓰고 네 단계 필요하면 1, 2, 3, 4를 쓰고 그러니까 1, 2, 4를 쓸 수는 없어요. 근데 1, 2, 3, 5를 쓸 수는 없어. 1, 2, 3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통계로 가는데 통계도 이제 요런 게 통계인데 요런 거 통계치를 보고할 때 이게 이제 사실 또 가장 중요한데 통계치를 보고할 때 M이라는 건 통계 심볼인데 심볼을 할 때는 어떻게 이거를 눕힌다, 이틀릭 한다, 그리고 띈다. 소수점은 대부분 두 자리까지만 적어준다. 자, 요런 게 이제 핵심적인데 그걸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자, in general, use numbers to express numbers 10 above. 자, 10이랑 10 이상인 거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10 이하, 9까지는 풀었어. 단어로 NINE라고 써야 돼. 10은 2디짓이 되면 숫자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근데 except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decimals가 있는데 소수점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소수점은 첫 번째 use a zero before the decimal point. 자, 소수점 앞에다가 제로를 붙여라. 언제 붙이느냐? 그 넘버가 can exceed 1. 이게 원래 1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 그런 거는 다 0을 붙여서 표시를 해라. 아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P밸류 이런 거는 맥시멈이 1.00에 1이 정해져 있어. 1. 그거는 우리가 앞에 0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1.00에서 끝나는 거는 0을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한다. 소수점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P밸류는 3개까지 적고 나머지는 대부분 2개만 적는다. 근데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자, 그래서 소수점은 report correlation proportions inference statistics as TF chi-square 2 decimals. 자, 이게 대부분 소수점 2개만 하면 충분해. 근데 000 많이 할 필요 없어. 그 0.01보다 낮은 거는 0.01보다 작다가 표시하지 그걸 0.001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근데 자, report P는 exact P를 해라. less than 0.05를 하지 말고 0.031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2 or 3 decimals인데 대부분 3개를 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0.001보다 작을 때는 P가 0.001보다 작다라고만 표시한다. 자, 트레디셔널로 이렇게 하는 거는 테이블이라든지 표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지면이 되게 협소할 때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돼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통계치 봅시다. Do not define symbols or abbreviations that represent statistics. 야, 자, M, standard deviation, SD, F, Fisher, T, Stone T, 이런 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마라. 뭔지 설명하지 말고. 근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이거 통계 심볼인데 이걸 다 그릭으로 표시해야 돼. 그래. 그릭으로 표시된 거는 다 이렇게 눕혀서 다 눕혀져 있죠. 다 눕혀서 해. 근데 아니지. 그릭으로 돼 있는 거 눕히지 않아.
아, 오케이. 근데 이제 로마자로 된 거, 이렇게 로마자로 된 건 다 눕혀서 통계치를 표시하는데, 그거 말고, 뭐, 아노바라든가 이런 거는, SCM 이런 거는 일단 설명해 줘야 돼. 뭐, Analysis of Variance, 줄여서 아노바 인, 이렇게.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게 F 결과는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요걸 스탠다드 형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F. 자, 이건 첫 번째, 이렇게 집단 간 프리덤, 집단 내 프리덤,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다음에 띄고, 이꼴 띄고, 이렇게, 점 찍고, 투 디스멀스하고 피밸류하고, 여기 이펙트 사이즈를 하는, 이런, 뭐, 이렇게 오메가 이런 걸 적어주고, 자, t도 이렇게 적었으면 t도, 이거 코엔스 d를 이렇게 이렇게 d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컨피던스 인터벌도 적어주고, 락기가 리그레션 어떻게 되죠? 리그레션도 이렇게 리그레션 R 스퀘어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R 스퀘어에 대한 F 테스트도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퀘이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스페이싱 이슈가 있어요. 근데 자, space mathematical copy as you wish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읽을 수도 없고 이게 words without spacing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A도 한 단어, 플러스도 한 단어, B도 한 단어, 이꼴도 한 단어, C도 한 단어니까 A 플러스 B 이꼴 C 이렇게 띄어 써야 된다. 확실하죠? 이렇게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근데 자, 그렇다. 마이너스 사인이랑 네거티브 사인 그거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공식은 어떻게 적느냐? 공식 수학 공식은 적을 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적어줘요. 일단 한번 보면 번호를 갈로치고 3 이렇게 적어주고 나중에 이 본문에서 어떻게 언급하느냐? equation 3 이렇게 표시한다는 게 EQ3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EQ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갈로가 있겠죠. 갈로를 어떻게 쓰냐? 갈로를 이런 형식으로 쓴다면 맨 안에 그냥 갈로 그 다음에 브라킷이라고 하는 거 썼고 그 위에 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첫 번째는 갈로, 두 번째는 더 싸는 거는 브라킷, 세 번째는 이렇게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지키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인데 표랑 이제 그림이 통일됐어요. 근데 자, 다 똑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2에서 요거는 볼드 처리합니다. 뒤에 마침표 없고 피겨다 피겨 1 이렇게 합니다. 자, 표랑 그림도 이제 본문에 넣고 싶은 본문에 도 상관없어요. 근데 본문에 넣거나 아니면은 뒤에 넣거나 한 페이지당 상관없다. 자, 그다음에 제목 이렇게 쭉인데 제목은 다 캐피털라이즈 했죠. 캐피털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보면 알듯이 M 이런 거 다 기울였어요. 왜냐면 통계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노트를 이렇게 표시하면 돼. N 보고하고 아노바는 아노레시 베리언스다 이런 거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 변수가 있을 때 변수 이름도 설명해 주는데 그러고 간데 한 칸 아래에 이렇게 확률줄을 이거 확률줄하는데 확률줄을 표시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P 별표 하나 P 점 심표 띄고 등호하고 띄고 점하고 마침표 이게 하나 문장에 끊어주고 마침표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쉼표를 하거나 막 쉼표하면 뭔지 복잡해. 엔드가 또 있어야 되잖아 중간에 색이 있으면 그러니까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를 한다. 그래서 요 각주에 표랑 이제 똑같아. 표랑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표만 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그 노트는 여기 각 표의 주인데 이거를 요런 거를 뭐냐면 일반 주라 그래. 제너럴 주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스페시픽한 것에 대한 내가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페시픽 노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A 뭐 위침자 A, B 이렇게 써서 하는데 보면 요게 이제 자 스페시픽 노트 따라서 각이 노트 기울이고 점 찍고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스페시픽 노트는 그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A, B, C 위침자를 써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A 띄고 N 예? 띄고 equal 그래서 B 이제 A, B 그 줄을 바꾸지 말고 A, B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 해서 통계에 관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통계 보면 옛날에 이거는 그 6이랑 7이랑 바뀐 게 거의 없어요. 6이랑 7이랑 바뀐 게 거의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각주 처리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평균 뭐 그다음에 표준 편차 t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p 띄고 0.001 이렇게 합니다. 코인스 D 코인은 안 붙여 그냥 D만 해도 될 것 같아. 이펙트 사이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카이스케어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거는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 사실은 뭐 그런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되겠다. 자, 디스커션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참고 문헌이 나오겠죠. 이 참고 문헌은 여기 이제 서술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잘 돼 있어서 거기다 이제 인용 자체를 뭐 AP식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한 번씩 틀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앤더슨 라스트 네임 먼저 적는 거죠. 라스트 네임 먼저 적고 코마 찍고 그다음에 first name이 이니셜, second name이 이니셜 꼭 second middle name이 이니셜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처럼 띄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주제목의 첫 번째 단어만 캐피탈라이즈 하고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만 캐피탈라이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많이 실수가 이걸 다 대문자로 하면 아주 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 저널 제목은 다 캐피탈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기울여 쓰고 26 여기 26권이에요. 근데 한 권. 이 책 제목은 여기까지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기울여서 쓰되 이슈 넘버라고 해서 이게 봄호, 가을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슈 그런데 근데 사실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 이슈 넘버는 기울이지는 않는데 이게 재밌는 게 6번째까지는 요거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쓰지 않았냐면 이게 어차피 번호가 1권, 2권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 해서 번호가 따로따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 국제전화는 한 단어로 한 번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해가 끝날 때까지는 한 번으로 컨티뉴스 하기 때문에 옛날에 안 했는데 요즘은 요 세븐셋은 다 바뀌었어요. 요게 1을 보고하는 걸로. 이슈 넘버를 보고 아시겠죠? 여기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DUI는 옛날에 DUI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이퍼링크로 작동할 수 있게 이 하이퍼링크식으로 다 보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편해졌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클릭만 하면은 바로 그 저널로 갈 수가 있게 됐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여기서 중간에 end하고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저널 제목 여기까지가 권위로 48권 1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요거는 지금 제가 안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건 6 에디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책 제목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책 제목도 보면 요 책 제목은 제목을 이탈릭체로 하는데 그것도 첫 주제목의 첫 단어와 부제목의 첫 단어만 캐피탈라이즈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다 캐피탈라이즈 하지 않고 이제 출판사 로케이션이라 해서 주랑 도시를 옛날에 보고했었는데 이것도 복잡했었는데 이거 없었어요. 근데 그냥 출판사 이름만 적으면 돼. 요즘 뭐 다 설치하고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바뀌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뭐 그런 밖에 출판사만 이제 해주고 호수만 호수 호수를 바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이 뒤는 제가 안 바꿨는데 근데 이제 하나 바뀐 거는 아까 했듯이 저자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20명까지 다 이름을 다 넣어준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응?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했는 대로 테이블은 뒤에 마침표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다 주요 단어들 다 캐피탈라이즈 해주고 이건 코릴레이셔널 테이블이고 여기 이제 피겨다, 피겨 1 이것도 전부 다 사실 잘못 적었는데 이거 사실은 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잘못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캐피탈라이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첫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단어를 대문자로 각 단어 문장의 첫 글자 이게 안 되네. 자, 여기서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서 문장의 첫 글자 소문자로 대문자로 각 단어를 대문자로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오브는 아니죠. 오브는 이렇게 써야죠. 오브는 아니니까 주요 단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and도 주요 단어가 아니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다 하지 않고 각주가 필요하면 각주를 단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시 안 게 이거 노트로 표시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걸 쭉 그리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요 규정을 보시면 되고 요 파워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하면 파워포인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